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C++ 따라하기 제39강.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폴더에 있는 BMP나 JPG, PNG 등을 불러오는 방법, 리소스 파일에 등록하는 방법 또 알아보고, 타임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버튼 참돔 확대, 붕어 확대, 문어 확대, 상어 확대, 또 확대 중지 버튼도 만들어 보고, 백그라운드가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나타나고, 즉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나타나고, 상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는 배경을 투명 처리 한번 해보고, 참돔도 배경을 투명 처리 해보고, 하나는 투명 처리하지 않은 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행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안에 이제 돌고래도 있는데, 돌고래도 하나는 투명 처리하고 투명 처리하지 않고 하는 코드, 즉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이미지, BMP, JPG, PNG 등을 리소스 파일이 아니라, 리소스에도 물론 등록하지만은 리소스 파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EXE 실행 파일에 용량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특정한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을 즉 링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 이미지를 확대하고 투명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타임 함수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미지의 전반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천천히 그 백그라운드가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환액스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화면이 그 백그라운드가 나타나고, 이거는 얼마든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참돔, 문어, 상어가 확대되는 그림, 참돔, 문어, 상어가 확대되고, 확대 중지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돌고래는 하나는 투명 처리하지 않은 것, 이거는 투명 처리를 잘 그리면 완벽하게 투명 처리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IF 애니메이션인데, GIF는 여기서 그 작동을 안 하고 특정한 라이브러리 파일, 이거는 그 비디오 형식으로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GIF는 제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별도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돔도 이거는 투명 처리된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확대 중지 버튼을 누르면 뭐 상어 확대, 네, 이와 같이 타이머에 의해서 참돔, 상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돔, 문어, 뭐 상어, 확대 중지. 네, 이와 같이 엔드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먼저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것에 그 추가한 것인데, 다이얼로그를 선택하고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가지 기능들을 모두 해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게 되면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T39 언더바 PC1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39번인데 39인데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여기에서 소스 파일에서는 dialog.cpp, 헤더 파일은 dialog.header 파일이 되겠고, 그림들을 이제 그 리소스 파일에 불러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연습으로 이렇게 불러와 보았습니다. 몇 개를. 자,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 그림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처럼 연습을 하실 분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소스 파일에 리소스에 등록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BMP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BMP 백그라운드 1, 2 두 개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처리 연습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투명 처리, 리소스에 등록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문어 BMP 파일로,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림판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돔 적당한 같은 크기로 해줬습니다. 100 곱하기 39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이제 리소스에 그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그 폴더에 있는 걸 링크 걸은 거는 이제 GIF 한번 연습으로 요거 사과 모양 GIF죠. 그리고 이러한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그림을 여러 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더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그림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사용하면 자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함수들은 자동으로 들어온 것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다이얼로그 dlg.header 파일에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할 부분만 제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전 강의를 동영상을 학습하시면 더 편리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8강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번 시간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로벌 변수로다가 int 화면의 폭 with 1, height 1, 이거는 언제 사용할 거냐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을 문어나 참돔이나 확대하는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서 폭과 높이, 그 다음에 int idx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언제 사용할 거냐면 참돔이나 문어, 상어 선택할 때 스위치 케이스 조건문으로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하면 참돔, 2번을 선택하면 문어, 상어를 선택하면 3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단위로 나타내려고 C포인트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 클래스, 이거 색깔이 다르죠? 예약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미지 1, 2, 3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1은 참돔, 문어, 상어를 확대하는 위치를 나타내려고 물고기들, 이미지 2는 비행기가 날아가게 하려고, 이미지 3는 이미지 1은 일반 물고기들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똑같이 이미지 1, 2, 3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폴더 속에 있는 png나 jpg, png는 투명 처리가 되죠.
JPG라든지 BMP 파일을 처리하려고 이미지 클래스로 등록합니다. 아무튼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링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클래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멤버 언더바 PNG를 하려고 멤버 언더바 JPG 파일, 멤버 언더바 BMP 파일, 멤버 언더바 GIF1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MFC 다이얼로그에서 GIF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수십 년 전에 많이 사용했던 GIF 이미지를 동작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떤 프로그래머가 즉 GIF는 어떻게 본다면 애니메이션인데 동영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든 것을 CPP라든지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찾아서 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언제 시간이 되면 GIF만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GIF를 불러와 봐야 정지된 그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깜빡깜빡거려서 on erase background 이거 함수를 추가하면 깜빡깜빡 가는 것이 조금 이제 없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지금 키보드로 이걸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3개, 4줄 정도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dialog.cpp 그 소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uninitialize dialog 초기화 함수, 초기화 함수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타이머를 여러 개, set 대문자 s t i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set 타이머 1, 100, 널 값. 이건 뭐냐면 이벤트 id 넘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얘는 이벤트 넘버고 100은 이거는 1000ms라고 그래서 1000분의 100초 1000분의 100초 단위 사건을 발생할 때 널 값은 밑에 보시면 아무튼 초기 값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1이라는 의미는 id 이벤트 시킬 번호 값입니다. 써주십니다. 이벤트마다 뭐 100개든 200개든 해주시면 되겠죠. 번호 붙여서. 두 번째 요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정 시간 1000ms라고 되어 있죠. 1000ms 기분. 그 다음에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콜백될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널입니다. 널. 왜냐하면 타이머 메시지가 호출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 초 널값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개 해주십니다. 이렇게 세트 타이머 2는 1000분의 10초 단위, 세트 타이머 3,500은 1000분의 50초 0.5초 단위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폴더에 있는 D 드라이브 폴더에 있는 이런 것들,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즉 링크인데 이게 링크하는 방법은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에 이렇게 보시면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아주 단순한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 HTML 같은 경우는 링크만 걸으면 되는데 이건 아주 단순하지 않고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계. 첫 번째는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이미지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어디에? 헤더 파일에. 두 번째, 2단계는 CPP로 들어가서 uninitialize dialog 함수에 이렇게 써주십니다. 저처럼.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uninitialize dialog 함수 내에 로드 시킬 이미지를 글자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저는 4개를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있는
cpp 소스 파일에 있는 폴더에 있는 것,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방법은 앞에 선언해준 멤버 변수 써주고 점 로드, 뭐 명령이 간단합니다. 대문자 LOAD입니다. 로드가 블로우다죠. 로드 소가를 열고 언더바 t 대문자 수문자 한 겹 쓸 겁니다. t는 왜 써느냐? 캐릭터의 약자인데 유니코드 형식으로 하겠다. 유니코드 형식으로 뭐냐? 영어 한자도 2바이트, 한글 한자도 2바이트, 숫자도 2바이트로 활용하는 게 세계 표준 코드, 유니코드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언더바 t를 해줍니다. 소가를 열고 끈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파일명 써주십니다. 뭐 이미지스 폴더에 있으면 images 뭐 슬래시에서 파일명을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initialize 그 함수에 있는 파일명을 그대로 써주십니다. m 언더바 jpg는 이거는 jpg를 해봤죠. 이거 png를 해봤죠. jpg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맵도 마찬가지입니다. gi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gif는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비트맵으로 BMP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MFC에서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모두 다 이런 파일, 그림 파일들은 비트맵으로 처리한다. 2단계. 아무튼 멤버 변수 써주고 로드 받고 파일명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불러오는 방법,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방법이 3단계입니다. 언페인트 함수 속에 들어가서 다이얼로그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다이얼로그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들 앞에 있는데 모두 다 지우세요. 지우고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페인트 함수 어디에 그것은 그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단순합니다. 3단계. 폴더에 있는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이 3단계. 3단계는 페인트 함수 속에 글자 그대로 써주고 멤버 변수 써주고 점 드로우 그려주는 거죠. dc 점 x 좌표 출력대로 위치 y 좌표 모니터 화면이라고 할 때 보통 여기가 0이고 가로가 x 좌표죠. 이게 x 좌표인데 이게 보통 1920이죠. 1920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세로는 y 좌표인데 보통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게임 같은 거 1080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표준 1200도 있겠지만은 동영상도 동시에 사용하려고 저는 모니터 하면 1920 곱하기 1080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x좌표 200 1900이니까 한 요정도의 요정도의 물고기를 이렇게 여기 나타나겠다. 800이니까 y좌 800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자, 3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JPG 같은 JPG 그림 드로우 써주고 DC 점 어디에 뒤에 안 써준 거는 크기를 그대로 하겠다. 뒤에 써준 거는 X폭 크기 Y 픽셀 Y 좌표의 크기 줄이고 늘리고 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기 써주고 나머지 BMP 같은 경우도 그냥 써주면 같은 크기로 GIF도 같은 50,50에 자 먼저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더에 있는 그림 HTML 같은 경우는 웹 문서는 링크만 걸으면 되는데 얘는 3단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더 파일에 가서 첫 번째 이렇게 C 이미지 클래스로 써줍니다. 불러올 그림들 폴더에 있는 것들 쭉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initialize dialog 함수에서 이와 같이 로드 시킵니다. 멤버 변수 점 로드 상어 두.png 로드 시키고 3단계 페인트 함수에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화면의 위치에 출력시킨 드로우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한 걸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그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뭐 단순한 것입니다. 사실은 1단계 헤더 파일에 2단계 uninitialize 초기 함수에 3단계 페인트 함수 소개 나타낼 위치 주시면 됩니다. 확대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이 사과 그림 이거 50픽셀에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돌고래에도 돌고래를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요 그림 니모도 나타냈죠. 상어도 이렇게 나타낸 것들입니다. 이렇게 즉 디드라이브 폴더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불러오는 것. 제어하려면 이와 같이 제어하려면 이제 리소스에 등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불러오는 방법 아주 단순하고, 자 이제 그 쭉 위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소스에 그림을 등록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했고 뭐 2, 3차 시에도 많이 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리소스가 저는 오른쪽에 잘 창을 모아둬서 쉬운데 혹시 오른쪽에 없는 분들은 도기에 자세히 이렇게 잘 보시면 다른 창, 뭐 리소스 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리소스 뷰 이렇게 리소스를 누릅니다. 오른쪽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도킹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숨기게 하면 됩니다. 리소스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 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아무 데서나 찍고 추가 리소스를 누릅니다. 리소스라는 거는 자원 그런 뜻입니다. 자원. 일단 자원인데 여기서 보면 뭐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인데 리소스가 자원을 추가하는 엑셀레이터는 단축키. 미국 사람들은 엑셀레이터를 단축키라고 하나봐요. 비트맵, 커서, 다이얼로그, 뭐 GIF, HTML, 아이콘 만드는 거, 메뉴 만드는 거, 리본, 버튼 같은 멋있는 버튼, 스트링 테이블, 툴바, 버전 이런 거를 리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맵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창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파일 이름 첫 번째 나타난 비트맵에서 뭐 GIF 쭉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게 그 MFC 오류 같아요. 그래 밑에를 눌러서 모든 파일을 해야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 리소스에 등록할 그림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찍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한꺼번에. 어쨌거나 그림이 뭐 10개 미만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게임 만들면서 수백 개가 되면 리소스 등록하면 EX 파일, 게임이다 그러면 EX 파일 하나의 파일에 그림이 100개가 들어있으면 뭐 100메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면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즉 필요한 것들 움직인다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할 때는 리소스에 꼭 필요한 것들만 등록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리소스에 등록한 것들은 연습으로 몇 개를 했느냐면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적당하게 몇 개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면 이제 그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소스 뷰를 보면 리소스 뷰에 보면 비트맵 아이디 B 언더바 비트맵 1, 2, 3 쭉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고 뭐 이미지를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onPaint 함수에서 온드로하고 onPaint 함수가 있죠. onPaint 함수에서도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릴 수 있고 온드로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onPaint 함수하고 온드로 함수 두 개를 동시에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온드로 함수는 출력이 안 되고 onPaint 함수가 우선이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드로 함수에서 뷰 클래스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또 onPaint 함수는 점을 사용하고
즉 직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고 온드루 함수에서는 이와 같이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드루 함수에서 사용한 형식 그대로 사용하려면 편법으로 저처럼 and dc를 디바이스 컨텍스트 포인터가 이제 간접 참조 연산, 별표가 간접 참조 연산자죠. 별표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요 뒤에다가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이죠. 즉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페인트 디바이스 클래스 디바이스 컨텍스트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맥락이란 뜻인데 아무튼 비트맵 클래스의 BK 백그라운드 1, 2 참돔, 문어, 상어 그리고 에어프레임, 비행기, 돌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핍, 올드 포인터 얘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보시면 피올드가 사용되는 거는 임시로 이와 같이 배경을 셀렉트 오브지 선택할 때 밑에도 피올드로 뭐 할 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사용할 때 상어를 선택할 때도 피올드로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해주셔도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비트맵 클래스의 구조체인데 구조체라는 거는 이질적인 자리 집합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클래스의 메모리를 그림의 메모리를 할당해 주기 위해서 MEM DC를 해주십니다. 명령어니까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 DC와 호환되는 메모리 DC를 생성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에 써주고 MEM DC, Create Compatible DC 한 다음에 포인터 D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배경을 로드 시키는 방법은 좀 위에 다르죠. 링크할 땐 LOAD만 해야 되는 여기에서는 리소스에 등록한 것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비트맵 클래스 명을 써주고 위에 있는 클래스 명을 써주고 명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이 됩니다. 이걸 통일했으면 참 처음에 만들 때 좋았을 텐데 각각 폴더에 있는 그림 부를 때는 뭐 로드만 해도 되고 여기서는 로드 비트맵 해야 되고 혼동이 됩니다. 뭐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같고요. 사용자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비트맵 클래스 이름 써주고 변수명 써주고 점 로드 비트맵 idb 비트맵 1 id를 써줍니다. id 어쨌거나 id를 다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돔 점 로드 비트맵 상어 문어는 로드 비트맵 idb 문어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려고 에어 1 로드 비트맵 3 원래 이것도 비트 3라면 많으면 힘들죠. 그래 에어프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돌핀 돌고래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핀 1으로 어쨌거나 메모리에 로드 시킨다. 로드를 했는데 이제 출력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pOld입니다. 포인터에 임시로 대입한 다음에 스트레치 BLT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BLT가 뭐냐? 블록 트랜스퍼가 뭐냐? 비트맵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고속 전송한다는 의미. 약자. 어렵죠? 또 명령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의 명령들은 이렇게 세 글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 더 어렵습니다. 자, 배경을 선택하는 방법. 임시 이러다가 pOld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일단은 pOld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점 select object and pk1 즉 메모리 배경 1의 주소값을 메모리에 상주한다.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사용하려고 이와 같이 여기에 상주된 거는 바로 이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하는 방법 디바이스 컨텍스트 클래스 이거 포인터 이거는 포인터로 선언한 것 즉 별표로 선언한 것 별표는 이 포인터 연산자라고 합니다. 화살표는 이거는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수값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주수값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스트레치 BLT 블록 단위로
X좌표, Y좌표. 이거는 폭, 백그라운드 폭, 1920, 1080, and 메모리 DC, 콤마, 복사함수. 글자 그대로 하면 1920 하면 되고, 줄이려면 이거를 적당하게 줄이면 되고, src copy, 소스 카피의 약자, 소스를 복사하겠다. 다음에, 사용했으면 그, 메모리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 delete 오브젝트 bk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직, 아래 그림에, 아래 코드에,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활액스문 돌리니까, 마지막에, 화면에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줄무늬가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해보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문으로 돌리지 말고, 활액스문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BK1을, PDC 스트레치 BLT 한 다음에, image2.x 곱하기 5라든지 빨리 나타나게 하면 5픽셀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줄무늬가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즉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조금 이따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 내용인데 이번 한번 다시 배경 그림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즉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게 하는 편법으로 방법. int io1은 0 세미콜론 스태틱으로 해야 됩니다. 정적 변수 변하지 않는 값 끝날 때까지 플래그가 0입니다. 이거는 스태틱으로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만약에 플래그가 0이면 왜 한 번만 불러오기 위해서 플래그가 0일 때만 무엇을 해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 즉 플래그가 1을 만나면 이걸 빠져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울함수죠, 말하자면. for 소괄호 열고 i1은 1920부터 1920이 오른쪽 끝에가 1920이죠. 1920 픽셀 큰 화면. 여기서부터 i1은 마이너스 1920보다 i1이 마이너스 1920보다 클 때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쭉 계속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920이 되겠죠. 오른쪽에서도 나타나니까 i1은 i1 마이너스 2 더 빨리 하려면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아주 편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편법입니다. 이렇게 이걸로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이걸로도 일단 픽셀로도 조절할 수 있겠고 타임으로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pg 스트레치 한 다음에 y1, x좌표값만 x좌표만 이동할 때 y좌표 이동할 때 위에 걸 이걸 해주시면 되겠고 그대로 써주십니다. 사용했으면 딜리트 해주시고 슬립이 또 있는데 슬립도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슬립은 1초 정지. 배경 그림 2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배경 투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그냥 폴더에 있는 거 불러와서는 투명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법을 써서 보니까 피월더는 MEND select object and airplane air1 선택을 하고 이 명령입니다. PDC transparent BL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트랜스페어렌트가 저기 투명이니까 블록 단위 투명 처리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트랜스페어렌트 BLT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X좌표값 이제 나타나는데 비행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데 Y좌표는 X좌표는 변하고 타임라인이 변하고 Y좌표 값은 100픽셀 즉 100이니까 요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 이게 100 정도 비행기 사이즈 X좌표 폭 높이 수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RGB가 있습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 250, 250, 얘가 이게 0입니다. 아니 흰색입니다. 흰색만 투명 처리하겠다. 검정색이면 검정색 0, 0 하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상어도 배경 처리할 때는 트랜스페어렌트 BLT 했죠. 블랙 트랜스퍼 그리고 상어 똑같은 그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상어를, 이제 뭐 그 상어, 참돔, 뭐 이런 것들을, 문어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X좌표 카메라를 빼주십니다. 이렇게. 1920 빼기 이미지. 그러니까 오른쪽서부터 빼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 내려보기 같은 방법이니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폴더에 있는 컴퓨터 폴더 속에 들어있는 걸 이제 그림 그냥 가져오는 거 방금 전에 했죠. 자, 페인터는 다 그렸습니다. 이제 다 그렸는데 먼저 다이얼로그 화면을 지난 시간에 한 걸 똑같이 했는데 다이얼로그에서 버튼 3개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만드는 방법 도구 상자 버튼 가져와서 컨트롤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는 방법 오른쪽 버튼 위쪽 맞추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참돔 확대를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됐나 버튼이니까 invalidate rectangle의 약자 널 콤마 이렇게 하면 창 내부를 지워지는 명령입니다. invalidate 하면 모두 다 지워집니다. invalidate 하면 invalidate rectangle은 rectangle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 invalidate 소가로 닦아면 이 모두 다 지워지는 명령 즉 지우개를 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는 명령 invalidate입니다. 참돔으로 가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 참돔 함수 문어도 문어 함수 상어는 상어 함수가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종료시키는 방법은 포스트 큐트 메시지 제로 하면 화면이 종료됩니다. 엔드 버튼 그리고 참돔을 선택하려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는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그래서 클래스 마법사에 보면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막 선택이 어디 됐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이얼로그 그래서 그러면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무슨 명령할 때 버튼 뭐 할 때 명령 이제 버튼 같은 거 제어할 때 메시지 페인트 같은 거 사이즈 뭐 이런 거 가상함수 onInitialize 뭐 할 때 멤버 변수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함수입니다. 함수 메서드 추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대문자 on 참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 보이든 보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IDX0는 참돔 선택하려고 IDX1은 문어 선택하려고 IDX2는 상어 선택하려고 이렇게 해주시면 3개를 그 다음에 이제 onSize 명령이 있는데 창을 제어하는 명령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onSize 명령을 함수를 만드는 방법 먼저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클래스 마법사입니다. onSize를 찾습니다. 여기서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가상함수 명령 메시지가 있는데 onSize 그 함수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onSize를 찾습니다. 모르면 onSize 아니라 그냥 사이즈만 해주면 사이즈 SIZ 사이즈만 치시면 되죠. 사이즈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게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서드 뭐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그냥 해보십시오. 원래 많아가지고 함수들이 뭐 함수 핸들러 원래는 제가 보는 펑션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명령이 아니라 메시지에 보면 이게 클래스 이름이 어디에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 클래스도 뭐 C 다이얼로그 .ex 뭐 쭉 돼 있고 명령에 보면 사이즈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창을 제어하는 명령
이게 이제 윈도우즈 멤버 사이즈 그 함수인데, 처리기인데,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보면 그 안에 이제 인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int cx, cy. 즉, 이거 이 상태를 본다면, x좌표, y좌표에 어떤 사이즈를 조절하겠다. 어떻게? 사이즈를 조절하는 데 이렇게 하겠다. 즉, 사각형 릭탱글을 그려서 그 구조체 변수를 RECT1으로 쓴 다음에 get client RECT의 주소값 and 가져와서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 write rect1.write는 read1에 rect1.bottom은 height1에 대입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즉 이거는 write니까 이 화면이 있다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폭이죠. 폭. height는 높이는 밑에 기준 bottom 알으니까.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 여기 슬래시 2로 하면 됩니다. 슬래시 4분의 1로 4분의 1 크기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onsize 함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상어 문어 확대할 때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onTimer 함수가 있죠. onTimer 함수는 어떻게 불러오는가?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다이얼로그가 잘 선택되어 있나 보시고요. 어떤 명령 메시지에 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 처음에는 ti m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메시지가 많습니다. 메시지 있습니다. 메시지를 선택을 했죠. 타이머 조금만 치니까 여기 나오죠. 요거를 선택을 하면 기준 처리기에 들어옵니다. 즉 저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즈 멤버 타이머, 즉 onTimer 함수 이름이 onTimer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코드 편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럼 확인 눌러서 들어옵니다. 타임 함수를 자세히 보면 그 함수 인자가 매개 변수 인자가 뭘로 되어 있냐, 여기 되어 있죠. 요것만 들어오죠. 이게 뭐였나요? id 이벤트 넘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onint ptr로 명령어인데 id 이벤트를 발생시킨 번호다. 즉 타이머를 1에서 수억 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그 번호다 그런 뜻입니다. 번호. 여기서는 1번은 10초면 10초 100초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러면 랜덤하게 물고기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빠른 물고기는 2초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1000으로다가.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직접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스위치 케이스 함수를 했습니다. 스위치 id 이벤트 넘버 써주고 케이스 1번 타이머는 이미지 1.x 값을 플러스 더 하려면 더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인데 여기 곱하기 예를 들어서 더 빨리 하면 여기서 제할 수 있죠. 곱하기 5로 하려면 더 많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2번 타이머는 이미지 2 이미지 3, 이미지 4 해가지고 물고기들을 어마무시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많이 해서 그런 다음에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킬 타이머 번호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3은 타이머 세 번째. 타이머 세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물고기 확대하는 것을 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써주고 스태틱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삑삑삑 물고기 소리 나게 메시지 비프 제로로 하면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if 만약에 플래그가 제로이면 제로일 때만 이거 해라. 여기 보면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3개 10개면 1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3의 0번 방에 이는 0의 1이죠. 첫 번째 로드 비트맵 참돔 id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플래그는 1. 그 다음에 만약에 lx는 800보다 크면 즉 화면을 확대시키는데 x 값이 800보다 크면 invalidate 릭탱 null 해서 창을 지워라.
그리고 LX는 뭐 비트맵 처음으로 축소해라. 100으로 나누든 150으로 나누든 리턴. 그 다음에 create compatible NDC 해주고 select object 한 다음에 이미지 3의 IDX 번호 선택한 번호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 X값의 사이즈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나는 방법 stretch 블록 트랜스퍼 X, Y, 선택한 물고기들 크기 사이즈 이것도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해제. 그 다음에 LX는 이제 화면을 X축 크기를 증가하는 방법 LX 플러스 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Y값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면 탈출하려고 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확대 중지는 IDX는 3으로 했습니다. IDX를 3으로 하니까 만약에 IDX가 3이면 브레이크 빠져나가라 이렇게 해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이 이름은 많이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그라운드를 이레이지 백그라운드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를 하나 덜 깜빡거리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프로젝트 글래스 마법사 아무튼 사건이 발생되니까 깜빡거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다 메시지에 있죠. 메시지에 보면 여기서 보면 칩니다. 이렇게 이레이지 BK 그램 백그라운드를 제어하는 명령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치면 이렇게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했느냐면 메시지에 보면 이레이지 백그라운드 조금 치니까 나오죠. 이거를 기준 처리기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레이지 백그라운드 함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 누르면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return C dialog ex on erase background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를 리턴 시켜주는 건데 백그라운드를 얘를 수석 처리하고 리턴을 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깜빡거림이 덜합니다. 이것도 편법이니까 어쨌거나 그 타이머 함수에서 이벤트를 제어하면 이와 같이 깜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조금 이제 덜 깜빡거리게 하는 방법 리턴 펠스 하면 백그라운드는 좀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정리하면서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 보고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지 싶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주 멋지게 슬라이드 형식 즉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백그라운드 이게 사실은 화면이 커서 그렇지 작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나타나고 지금 2픽셀씩 했습니다. 2픽셀씩 하면서 이게 이제 한 1000분의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문어 확대, 상하 확대, 확대 중지. 네, 이와 같이 비행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빨리 가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참돔, 상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는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위에 있는 참돔은 백그라운드를 투명 처리한 거고 얘는 투명 처리하지 않은 거고 상어도 위에 있는 거는 투명 처리 안 한 얘는 투명 처리한 것입니다. 요거 돌고래도 이렇게 보면 얘는 투명 처리 안 하고 그것을 투명 트랜스페런트의 투명 처리 명령을 알아보기 위해서 투명 처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게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들어서 그렇지 그라데이션을 없애면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의 흰색인데 흰색하고도 약간 다른 흰색입니다. 이 주변이. 그래서 이거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을 완벽하게 요거를 손만 짧게 그려서 확대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를 완전 투명 처리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네. 뭐 이걸 이용해서 뭐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왼쪽의 사과는 원래는 GIF인데 GIF는 MFC에서 기본적으로 처리 못합니다. 인터넷에 잘 살펴보면 그 CPP하고 헤더 파일을 여기 인크루드 시키면 GIF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엔드 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을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헤더 파일에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고 쭉 그냥 뭐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을 보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네. 그 다음에 CPP로 들어가서 뭐 기본적으로 다 된 거고 메시지 맵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맵입니다. 글자 그대로. 일단 이니셜라이즈 다이얼러 초기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내릴 테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은 정지해 놓고 하십시오. 페인트 함수에서. 네, 조금 400줄 늘어났네요. 제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를 이제 그 배경을 포넥스문으로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줄무늬가 그 화면이 나타나서 보기 안 좋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또 원래는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나타납니다. 포넥스문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줄무늬 없이 나타나게 포넥스문으로 안 돌리고 편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image2.x 값을 1920 빼기해서 곱하기 5로 했으면 좀 빨리 하려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그대로 그냥 하시면 포넥스문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배경이 기본 바탕 배경 위에 배경이 2픽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포넥스트문으로 돌리면 이와 같이 줄무늬가 마지막에 또 그림이 나타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걸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넥스트문은 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사실은 안 나타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코드상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포넥스트문 말고 지금 백그라운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사실은. 네, 지금 지나갔는데 굉장히 빨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